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4일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죄송할 정도로 오늘 시장이 크게 많이 빠졌어요. 괜히 그에 따라서 주식 전문가인 저도 통탄한 마음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크게 빠지면서 특히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특정 지어서 이 업종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크게 두드러졌고, 지금 전체적인 게시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2차전지 분야에서도 오늘 LG화학을 비롯한 지금 코스모화학, 삼성 SDI까지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에 대해서도 실적주라고 믿었는데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강주에서도 오늘 포스코가 한 6.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화학주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6%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와성차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빠지면서 바닥을 어딘지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모두 다 이제 하락폭이 컸고, 신세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관련 주식들의 큰 폭의 하락 자체는 우리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뉴스가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두에 대한 수입은 이미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원유에 대한 수입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됐다는 거거든요.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격화되는 심리 자체가 자국 이기주의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중국 증시가 국경일 연휴 때문에 1일부터 5일까지 휴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이 양대 축입니다. 사실 그만큼 무역 수지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 네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금 감정이 격화되고 있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고래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새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우등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자 수 자체가 지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시장을 조금 추정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나타나면서 이런 화장품주들이 빠졌다고 보면 되겠고, 일각에서는 오늘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화장품주들의 실적은 좋거든요. 기저효과가 물론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거죠. 전년에 가장 전성기 때 실적을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못 미쳤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3분기에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고 전분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것은 이유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장은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는 뭐냐, 무역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 자체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못 잡았다고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업주 자체가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바이오, 특히 바이오주들에 대한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바이오는 지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다만 경업주들의 상승 자체는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7일날 북한을 방문할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지수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 여기까지 빠질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까지 빠졌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한번 반등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했고, 고가권역에서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가권역에서 이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질 걸 예상했죠. 800포인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매도 구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분명히 뭔가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실적과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을 잡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좀 더 지속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상수지 자체가 사복리로 갈수록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시장 자체를 그냥 나쁘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연말에 분명히 큰 상승 자체가 연말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전히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빨간 주식 다음 내일 관심주 5선 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은 보령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보령제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령제약이 지금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전에 말씀드릴 때 키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액면 분할이었거든요. 이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자, 액면가를 그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을 한다는 거고, 액면가를 분할했다는 거죠. 만약에 5,000원짜리면 500원으로, 1,000원이면 500원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했다는 거거든요. 최소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보령제약 자체가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 이후에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을 늘리려는 의도고, 그 거래량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것은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차익을 좀 더 쉽게, 차익 매물을 좀 더 쉽게 뱉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전히 보령제약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자, 이 보령제약이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기관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게 또 누굽니까? 지금 양봉을 형성시키는 것이 또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팔고 다시 살 것 같으면 안 팔면 되지. 근데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보령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W게임즈 보겠습니다. 자, 이 W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랄까요, 중독성이 강한 카지노,
카지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비슷한 업체가 이제 미투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미투온.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자,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가 권역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앞서서 많은 매수를 보였던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고가 매수라고 저가 매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지금 고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고 저가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W 게임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자, 신라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라젠. 자, 신라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상승을 한번 했고, 다시 한번 더 신라젠. 지금 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볼 때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오늘 4% 반등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도 관심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약에 대한 개발 가능성, 그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T플렉스인데요. T플렉스가 이제 스테인레스 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쓰시는, 우리가 쉽게 이제 보면 뭐 비빔밥 같은 거, 양푼이 비빔밥, 그 양푼이를 만드는 것이 스테인레스 강이에요. 그 스테인레스 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T플렉스, 또 뭐 현대 BNG 스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 스테인레스 강을 생산하는데, 사실 이 스테인레스 강의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T플렉스가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바로 남북 경업 이슈거든요. 이 남북 경업에 대해서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T플렉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히토류 관련주 해인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반등이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오늘 뭐랄까 이제 경업주들에 대한 반등이거든요. 근데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늘 이 T플렉스가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방송에 10시에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이 13%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정권역이 들어왔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종목은 한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단에 있는 요 3,330원, 3,300원대 요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제 회원이었고 가족분이었다면 제가 요거를 9시 오늘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시세가 낮고 지금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제가 요 손절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3,3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3,300원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오늘의 상승으로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T플렉스 손절가는 3,33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 같이 한번 보실 텐데 IGN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별표 3개를 해놓습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했던 종목군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별표 3개 합니다. IGN. 자, IGN이 요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 이전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 그렇게 또 표현을 하면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허혈성 질환,
허혈성 질환. 그 두 번째로 욕창.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욕창으로 많이 돌아가셨죠. 자, 세 번째로 당뇨망막증. 자, 요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단 허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 허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고, 욕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몸에 압력으로 인해서 피가 고이거나 또는 피가 이제 통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우리 욕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제를 현재 만들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당뇨망막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뇨망막증이 이제 합병증이 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개발인데, 아이진이라고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다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공개 방송상에서. 하지만 이슈, 우리가 요 기업은 좀 더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연말 전에 새로운 뉴 소식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황도 만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요 부분에 이제 상승을 만들었던 게 기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올라오는데 기관의 매수가 보이지 않았고, 오늘 어제 요 기관의 매도가 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결국에 외국인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요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기관이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개인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이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개인이 보통 개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억제를 시켰고,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이 강하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매물 32,000원, 33,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종목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봤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제가 그 숨겨진 2인치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마감 시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따라오시더라도 우리가 시장의 큰 흐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같이 흐름을 타줄 수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흐름을 타주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잃지 않은 투자가 좋은 투자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빠졌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빠진다는 것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 기억했다가 내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시장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마감 시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